최근에 서울의 한 유명 호텔에서 결혼식이 열렸는데 하객으로 참석했던 1000명 가운데 대부분이 조폭 출신이라 가지고 뭐 여기저기에서 막 형님들 오셨습니까? 뭐 90도로 막 인사하고 뭐 이런 난리가 났었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유명 호텔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얏트 호텔입니다. 하얏트 호텔이 굉장히 좀 유명하고 그리고 또 역사가 깊은 그런 호텔이죠. 뭐 외국의 정상들이 오거나 귀분들이 오면은 꼭 하얏트를 들릴 정도로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하얏트가 정말 뭐 명소라고 꼽혔던 그런 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 하얏트를 둘러싸고 계속해가지고 잡음이 나왔었고 결국에 최근에는 또 매각이 되기도 했는데 매각을 한 회사도 논란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매입을 한 회사 또한 마찬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KH그룹의 회장인 배상윤 회장인데요. 배상훈 회장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아주 인연이 깊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마찬가지로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거를 이제 김성태 씨가 대신해줬다 이런 지금 뭐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 대납을 해주는 과정에서 KH그룹이 관여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란까지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이 배상윤 씨는 아직까지도 해외 도피 중이라 가지고 최근에 뭐 하와이로 옮겼다라는 얘기도 있고 베트남에서 발견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아직까지도 귀국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이제 하얏트 호텔에서 결혼식이 열렸을 때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식장 입구에 KH그룹 측이 보낸 화환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이번에 열렸던 결혼식과 KH그룹 사이에 뭐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된 건지를 보니까 결혼하는 사람이 조폭 출신의 C씨의 아들이었다라고 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누가 가겠습니까? 조폭 출신들이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뭐 재준이가 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폭 출신의 아들이 결혼을 하고 하필이면은 많고 많은 결혼식장 중에서 하얏트 호텔에서 결혼하고 그리고 배상훈 회장 측이 보낸 그 화환까지도 마찬가지로 있다 보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이렇게 하얏트 호텔을 잡아준 배경에도 배상훈 회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일단 결혼했던 아들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조폭과는 관계가 없고 배 회장과의 인연 때문에 하얏트 호텔에서 결혼식을 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장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번뿐만 아니라 제일 처음에 이제 논란이 터졌던 게 2020년 당시에 논란이 터졌는데요. 누가 봐도 조직폭력배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하얏트에서 이제 공연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마이크를 뺏고 뭐 공연을 막 중단시키고 뭐 손님들을 갖다 뭐 위협하고 뭐 그런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 사람들이 순호아파 출신 조폭들이었는데 순호아파라고 하는 게 1980년대 후반쯤에 목포 지역에서 만들어져서 2000년대에는 서울로 건너와가지고 뭐 전국 10대 조폭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그 위세가 뭐 강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시들시들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유명무실해진 그런 조폭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순호아파가 다시 수면 위로 등장했던 게 2020년 10월 아까 전에 그 하얏트의 난동 사건 때 순호아파가 다시 등장을 한 것이죠. 근데 희한한 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얏트까지 가가지고 난동을 부리면서 애타게 찾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60억 원을 떼먹은 배장 나와라 라고 막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면서 공연을 중단시키고 손님들을 위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 가지고 배상윤이 직접 이 조직폭력배들을 고소까지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뭔가 좀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실제로 난동을 부렸던 사람이 뭐 입건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기소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수사가 쭉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랬던 와중에 배상훈 회장이 고소를 취하시켜버린 거예요. 요 시기를 둘러싸고 이제 KH그룹이 뭐 하얏트를 어떻게 뭐 인수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요 부분에 대해서 왜 배상윤이가 이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뭔가 그러니까 순호아파랑 배상윤 회장이 모종의 거래를 한 거 아닐까 뭐 해외 도피를 도와줬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행 비서 같은 사람으로 순호아파를 썼을 수도 있죠. 뭐가 됐든지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의심은 됩니다만 수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야트를 이제 매각했던 곳, 요거랑 이제 KH그룹 둘 사이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좀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전거래를 한 거 아니냐 요런 지금 의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양수양도 계약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배상현 회장인 거 아니냐 요런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럴 만도 한 게 이번에 인수한 금액이 7천억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센 금액을 주고 이제 산 거죠. 그러니까 약간 주변의 시세에 비해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뭐 줬다 이런 평가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우리가 의심이 좀 되는 게 이번에 하얏트 호텔을 인수했던 회사가 어디냐? 블루코브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2019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인수하기 직전에 부랴부랴 좀 급조해가지고 만든 회사인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기도 들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냥 코브 자산운용도 아니고 앞에 이름이 뭐가 붙어 있습니까? 블루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죠. 요게 지금 의심의 핵심 포인트인데 왜 그러냐면은 KH그룹이랑 관계돼 있는 회사들, 다른 회사들을 보면은요. 블루커넬, 블루비스타, 블루앤라이프, 블루나눔재단 온갖 곳에 그냥 다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블루라고 하는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또 배상현 딸의 영어 이름과 블루를 합친 클로이 블루 조합 등 뭐 온갖 것들이 지금 다 블루가 들어가 있어요. 배상현 회장 본인 스스로가 블루라고 하는 그 파란색이라고 하는 색깔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어가지고 관계되는 회사들의 블루라고 하는 이름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뭐 당연히 그러니까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많고 많은 회사 중에서 하얏트를 7천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금을 주고 산 회사가 하필이면은 인수 직전에 만들어졌던 블루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블루코브 자산운용이다. 누가 보든지 간에 의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블루코브 자산운용 관계자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이 그냥 코브라고 하지 않고 블루코브라고 지었냐? 뭐 이유가 뭐 굉장히 길더라고요. 프랑스 예술가 이브 클랭은 세계 본질을 파란색을 찾았다. 연구를 거듭해 인터내셔널 클랭 블루라고 하는 고유의 색을 창조해냈다. 블루코브 자산운용은 클레이의 변치 않는 블루 컬러를 찾아가는 과정과 닮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브 클랭이라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뭐 생전 처음 들어본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이 자산운용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이 기사가 나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찾아봤더니만 뭐 이브 클렉이라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리고 그 사람이 뭐 블루라고 하는 색깔을 좋았다더라. 이거를 뭐 처음 알게 된 거 아닐까요? 누가 보든지 간에 의심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명소인 하얏트 호텔이 뭐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구속이 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이재명이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상적인 상태였으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가장 두려워하겠죠. 근데 재명이는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이재명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검찰도 사법부도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라 이낙연을 가장 무서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지금의 이재명이가 저렇게나 숱한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나마 버팅기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배경이 뭡니까? 개딸들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런데 이낙연이가 귀국을 해서 친문 세력들을 중심으로 당이 다시 한번 개편이 된다면 당연히 개딸들도 무너지게 되겠고 그 순간이 바로 이재명이가 구속이 되는 순간이겠죠. 뭐 누구 봐도 이거를 이재명이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무려 13개월 만에 잠깐이나마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과 이낙연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과연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내놓았을까요? 벌써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큼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이재명이 기대하고 있었던 발언은 이낙연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오히려 이낙연은 지금 작정하고 이재명을 제거할 생각이 있다라는 거, 그게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조문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재명의 표정을 보시면은요, 표정으로 봤었을 때는 꽤 기분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살짝 입을 다무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좀 표정이 웃고 있는 그런 느낌도 있죠. 적어도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생각하기에는 이낙연이랑 20분 동안 만났던 그 회담이 뭔가 좀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뭐 자기 부모님의 산소까지도 정치적으로 팔아먹고 그리고 뭐 주변 사람의 극단적인 선택에 의한 조문까지도 정치적으로 팔아먹는 인간이다 보니까 얼마나 이 자리가 소중했겠습니까? 그 이낙연과 이재명 두 사람이 20여 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인사말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재명이 이낙연한테 미국에서 강연했던 내용, 그 내용이 참 좋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죠. 강연 들었겠습니까? 10초도 안 들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강연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차 타고 오면서 그때 보좌관이 알려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또 모르죠. 뭐 원화를 뭐 기초통화로 만든다. 뭐 이딴 내용 가지고 강연했으면 또 모를까. 뭔 얘기를 했는지도 모를 겁니다. 이재명이는. 그리고 뭐 딱히나 눈에 띄는 정치적인 발언은 안 했다라고 하죠. 대표적인 친문계 그리고 이재명을 열심히 비판해왔던 서른 또한 마찬가지로 뭐 장례식 자리인데 뭐 정치적인 얘기가 나왔겠냐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면서 넘어갔다라고 하고요. 친명계 또한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발언은 따로 없었다. 그냥 뭐 존마하고 왔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밝히면서도 일단 친명 쪽에서는 이낙연이라고 하는 존재가 귀국했다라고 하는 거 10일 정도밖에 대한민국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사실 자체도 좀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익명으로 친명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당이 단일 대우를 유지해야 한다. 당원들도 어떤 새로운 세력이나 개파전을 원치 않을 것이다. 불필요한 의심을 낳을 활동은 의원들이 삼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지금 얘기가 친명계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불필요한 의심을 낳는 활동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재명이가 개딸들을 앞세워가지고 뭐 이낙연을 찍어내려고 했던 거, 뭐 그리고 뭐 제명을 그냥 시켜버리려고 했던 거, 사실상 이재명의 그 묵인화에 이루어졌던 그런 행동들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불필요한 의심을 낳을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이가 조문하겠다고 장례식장에 나타났을 때도 그때도 친문과 친명의 이 어떤 둘 사이의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재명이 등장한 모습을 보고 참다가 못한 친문 쪽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 아니 이재명 대표님 개딸들을 시켜가지고 이낙연 출당 조치를 시킨 사람이 어쩌자고 여기를 옵니까? 어떻게 여기로 올 수가 있냐? 말이 됩니까? 이렇게 또 막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한테 뭐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친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답답함이 느껴지겠죠. 뭔가 우리가 지지하는 문재인은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죠. 뭐 이재명에 대해서 별다른 지금 반응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말을 가지고 뭐 박지원이가 됐거나 박용진이가 됐거나 전혀 다른 지금 메시지를 내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가 입을 꾹 닫고 있었고, 이낙연이는 아마 친문들이 보기에도 좀 답답할 겁니다. 워낙에 사람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도 답답하고 생긴 것도 답답하고 모든 게 그냥 답답하다 보니까 그쪽 이것도 이재명이한테 저런 뭐 약사 빠른 인간한테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답답함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런 부분만큼은 제가 친문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재명이나 그리고 이낙연이가 그렇게 답답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재명보다도 훨씬 더 잔혹하고 훨씬 더 주도 면밀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문재인이나 이낙연이가 허허허 이러면서 뭐 감자 캐고 뭐 지금 막 고구마 캐고 사람 좋은 척 한다라고 할지라도 뒤로는 정말 이재명이 보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훨씬 더 악랄한 수를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친문과는 달리 친명 쪽, 개딸들 쪽에서는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뭐 화가 나가지고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지금 막 기뻐가지고 환호성을 막 지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를 보니까 이낙연이 이재명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당을 잘 이끌어 달라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그 얘기를 듣고 이재명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했다라고 하는데 요거를 두고서 야 이낙연이가 드디어 이낙연이가 정신을 차리고 당대표로서 이재명을 인정해줬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막 개딸들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낙연이가 이재명이 조문하러 오기 전에 뭐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다고 해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차리면 안 된다.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는 어떻게 보면 패자 아닙니까? 이재명이한테 졌죠. 그런데 원칙 있는 패배가 원칙 없는 승리, 이재명이보다 낫다. 자기가 이재명이보다 낫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실 겁니다. 이재명이가 툭하면 이제 뭐 김대중이 됐거나 노무현이 됐거나 이런 사람들 막 끄집어내가지고 자기가 무슨 뭐 노무현에 막 분신인 것처럼 그렇게는 막 설치고 댕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살리고 있지 못하다. 이거는 이재명을 매기는 것뿐만 아니라 박지원을 매기는 그런 꼴이기도 합니다. 박지원이가 이재명한테 뭐라고 했었습니까? 김대중만큼이나 큰 인물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죠. 이낙연이 보기에는. 그리고 재차 자기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뭐 뜬금없이 이낙연이가 외교 전문가가 돼버렸는데 뭐 그런 얘기도 했죠. 세계 정세를 보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양쪽이 전부 다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재명이 오고 난 뒤에는 당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이 얘기를 야 이재명 대표님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이야말로 당대표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그냥 야 너 한번 해봐라. 조금 더 그냥 버텨보고 그리고 7월 달쯤에 내가 들어오면은 그때 너 정리해 줄게.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다라고 생각이 됐던 게 누가 보든지 간에 지금 시기에 이재명을 지지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상식을 넘어서 가지고 그냥 말 자체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서 그냥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한 일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40% 가까이나 그거를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 진짜 이러다가 총선에서도 진짜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는 다르게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면 당연히 필승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우리가 압승을 못 거두는 거 아닌가? 아니 혹시 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들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뭔가 해결사 역할을 분명히 이낙연이가 해줄 수 있을 겁니다.